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식냉전의 파고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도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호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 민선 4기 경상북도교육감, 임기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4년간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맡은 책임에 대한 성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과로 도민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사실상 특정 정당의 공천 여부로 당락이 좌우되는 정치 지형인 상황에서 선출직이 스스로의 평가에 철저하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경상북도 도민의 복리와 경상북도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을 경상북도 도민과 경상북도 교육가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천호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과 도교육 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당군 이래 경상북도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첨예한 찬반 의견 가운데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군의군을 경상북도에서 생사일대 언여듯 대구 편입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업무 미숙과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차자치단체에 한 개의 부문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 오래도록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국회와의 군의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법 개정 전망, 가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K2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공항 관련 용역 완료 시점을 지난 2월 3일자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완료 시점을 당초 2028년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군의군 대구 편입을 이유로 종전 의도가 추진해 오던 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지사에 당선된 후 1년 반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야 하며 2021년 말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2021년 4월 논의 중단을 발표한 후 지사님께서는 사과는커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논의가 진전되면 통합청사 소재를 어디로 할 것인가 양 시도 간 첨예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달성으로 대구시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현재 이것 경상북도 청사를 통합청사 소재지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통합청사의 현재의 경북도청 존치 의지와 도청 신도시 발전 의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끝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겠다면 자치단체 명칭도 우리 경상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웅도 경북의 전통에 비추어 현행대로 경상북도로 하고 대구광역시의 7개 구, 1개 군을 합쳐 경상북도 31개 시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할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와도 뜻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웅도 경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 결정 당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이 있었던 만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도 대구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경상북도의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통합 반대 여론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산불 진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울진, 삼척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난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울진에서만 18,463헥타르 면적의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들 산불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도민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에 묻었고 평생을 일궈온 산림과 농장이 모두 하마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 이외에도 원래 영덕, 합천 고령 산불을 비롯해 안동, 문경, 봉화 등 최근까지 경북에서 55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북은 연이은 산불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불은 비단 원래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6건, 2021년에는 6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경북은 최근 3년간 전국 산불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빈도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산불 피해 규모입니다. 또 이를 보겠습니다. 표 1은 산림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경북의 산불 피해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은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70%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59%, 2022년 2월 말 현재 84%,
산불 피해액은 2020년 경북이 전체 피해액의 72%, 21년 40%, 22년 2월 말기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은 3년 연속 산불 피해 면적, 산불 피해액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 정도 되면 경북도의 산불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진 산불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3일 경북도는 대형 산불 특단 대책으로 공무원, 지역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범청 소속 사무관 229명을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산불계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산불 전문 인력도 아닌 도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산불을 감시한다는 것은 그 뜻은 참 가상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 경북은 3년 연속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살림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최다 면적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산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불 조기 진화 대응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산불 재발 방지 대책과 체계적 산불 예방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살피고 산림이 많은 경북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화 장비, 산불 진화 특수 인력 확충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 항공우주 등 기업들과 협력하여 우리 도의 상황에 적합한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드론 감시 체계 구축 등 중장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우리 경북도의 산불 방지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헬기 도입 등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영덕 산불의 원인이 농업용 폐반사 필름 때문으로 추정됨에 따라 반사 필름을 포함한 영농 폐기물 수거 관리에 대한 경북대의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 화면을 보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수십만 톤의 영농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은 물론 산불이나 정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안동 예안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8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8일에는 안동 기란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농민들이 폐비닐 등을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북은 영농 폐비닐 발생량 1위 지역으로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영농 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농 폐기물 수거 체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부분 농업인의 자발적 선별 수거로만 이루어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로 지나치게 낮고 수거 보상비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 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 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 집화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육감님의 말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다시 말해 학습 부진 학생을 전문적인 교사가 효과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맞춤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 학습 부진 학생이 몇 명이고 학생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도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학교마다 혹은 기관마다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에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전담 인력과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하여 축적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학습 부진 학생 현황 및 발생 원인 자료를 보면 학습 부진 원인만 몇 가지 나열하고 있을 뿐 원인별 학생이 몇 명인지 교육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알 수 없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습 부진 학생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관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이들이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이란 본디 글을 읽고 읽은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본격 수업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훨씬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자료를 보면 축적된 문해력 검사 자료도 1년치밖에 없고 이마저도 초, 중,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 검사가 필요한 학생만을 검사한 결과 자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해력 향상 교육정책의 대상은 초등학생 1,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상북도 교육청은 문해력을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단어의 뜻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학생도 있지만 이를테면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는 학생과 단독증 학생의 경우 단순한 노력이나 일괄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문해력을 향상시켜 학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정규 수업 외에 방과 후 전담교과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께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추진, 경상북도 산불 대책, 영농 폐기물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지방국권 추진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들 대안을 주고 계시며 폭넓은 해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당분일에 경상북도의 가장 큰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획기적으로 시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매우 어렵지만 구리군을 대구시 편입해 줌으로써 구리군수가 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행안부 뭐 각 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김영도 국회의원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믿고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모두가 약속한 거고 잘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항을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뭐 절차상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권한을 이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가 됐고 대구시가 협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궁금한 특별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뭐 당선인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공공화 이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구냐 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자. 과연 사업자가 나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당선인한테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게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면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특별법을 만들면 현재하고 완전 다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가덕도 특별법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상. 공항 만드는 지역을 예타 면제하는 정도입니다. 가는 길들도 전부 예타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법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군공항은 특별법에 대해서 결정이 됐고 예타를 안 합니다. 우리는. 민간공항만 예타를 해야 되는데 할 줄을 우리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 예타는 뭐 하나만 합니다.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도 안 한 도로 할 줄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 예타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가는 길들을 만드는데 그걸 예타 면제를 해달라.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광도시를 만들고 또 수출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 정도로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는 것. 우리는 그 정도 집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된다. 17개 쪼가리 낸 이런 시도 가지고는 수도권과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 부울경,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전라도, 충청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당선인께서 강원도와 제주도를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 제주도는 특별도로도 못한다. 그건 뭐 특별한 단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갔을 때 너무 안동의 도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0개 중에 32개 주가 아주 작은 도시에 주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동에 있는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옮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인데 계속 추진하겠느냐 물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행정통합 추진 안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대구, 경북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구, 경북 따로 하는 거는 교통 관련, 관광 관련, 빅데이터 관련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미 도로만, 철도만 우리가 대구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 이동이 많이 하면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행정통합 정도는 안 됐지만 행정통합의 일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미 현행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경제 문제를 시작해놓고 삐거덕거리가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그 그 단체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울산에 둬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창원에 둬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만들면은 작은 것들 행정 도로, 철도,
그 다음에 관광, 이거는 뭐 협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시행을 하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만 먼저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만 먼저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손해볼 거 없는 거지만 나중에 아마 교보금 같은 경우 우리가 뭐가지가 몫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500만 다리로 묶어야 되는데 프랑스에도 이미 500만 다리를 다 묶었습니다. 프랑스는 22개 우리로 말하면 시도가 있는데 레지옹을 13개로 6,500만인데 딱 500만 다리로 거의 다 묶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발전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우리 지역 많이 났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들어서 영덕의 산불은 반사폐 빌림으로 났는 거고 고령 산불은 합천에서 넘어왔는데 아직 원인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울진 산불도 뭐 우리가 영상을 다 봤지만 그냥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대책을 해보니까 특수진화대 밤 되면은 뭐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특수진화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이 소방본부에 한 60명 정도를 특수진화대를 만들려고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 중앙에도 보고 그랬고요. 또 헬기는 초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차 있는 헬기, 작은 헬기들과는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헬기를 우리 500억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를 구입하려고 내도 3년이 걸리더라고요. 주문 제작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도 이야기했고, 당선인한테 의무보고 하러 가서도 산불 관련 초대형을 나라에서 구해야 된다. 나라에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단위에 뭐 사무관 보냈다 하는데 탁사경례를 하는데, 그건 아마 발버둥 쳐보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소방관들한테 하루에 2번, 3번씩 사이렌 올리면서 다니라. 예방이다, 예방. 산불은 예방인데, 산불 감시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이렌을 불면서 웽 하고 다니면은, 아, 이거 어디 산불 났나 보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인데, 그렇게 예방을 시군 단위로 하고, 해도 이렇게 원인 모를 산불들이 생겨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울진에 이번에 산불 나는데 정말 소방관들하고 산림청 우리 공무원들 모두 고생했고 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지역이다. 물론 울진 군민들이 마음이야 자기 집이 타들어가는 데 같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순식간에 타는데 개 목을 못 풀어가지고 자기만 쫓아나온다고 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목을 못 푸는 그 심정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국장이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전담 인력과 예산 편성 기준, 학습 부진 학생 현황과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신념과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지방공권추진특별위원이시고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복지와 함께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걱정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단위 학교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합니다. 이 통계를 두지 않은 이유가 시도 간, 학교 간 비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학교 간 경쟁이 되어서 무리하게 아이들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또 시도 간의 경쟁이 되어서 더미를 정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 단위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또 학습 부진 원인도 담임선생님이 다 분류를 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없이 전담 인력과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담임교사 관찰 바탕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진단검사도 하고 관찰도 이렇게 해서 학습 부진 학생을 파악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인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개별 지도를 하고 연 3회에 걸쳐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 보정 시스템 개별 지도 이력도 한 해만 두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초3에서 고1까지는 3월에, 초1, 2학년은 학기 초 적응을 마친 9월에 실시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1수업 2교사, 한 선생님은 일반 수업을 하고 한 선생님은 부진 학생을 담당합니다. 협력 강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을 통하여 연간 80시간 내외로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 보충 및 정생동 발달을 지원합니다. 학습 부진이 단순히 학습 부진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과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해력 향상에 대한 신념과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이란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고 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를 통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 향상은 학습 부진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21억 4,25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또 1수업 2교사, 힘들교사, 강사 등을 지도하려고 하고 있고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 육성, 담임선생님, 또 교사들을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의 전담교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북형 문해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위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덕 산불은 해 반사 필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 3,568톤 중에서 3,237톤을 처리하던 폐 반사 필름을 연내에 100% 수지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산이한 배출 수집 운반 방법을 일원화하여 영농 폐기물은 공동 집화장에 배출하게 하고 수집 운반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으며, 또한 폐반사 필름 수거 활성화를 위해 적정 금액의 수거 보상금을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8원, 그리고 폐농약 연비료는 킬로그램당 유리병 300원, 또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료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 홈페이지와 또 이통장회의, 간회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고 보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1억 6,300만 원으로 잔류농약 세척기 204대를 9개 시군에 시공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수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공동 집화장 21개소와 분리 배출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 4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농 폐기물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